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지난 7일에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상태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유엔과 유럽평의회 및 나토 등의 북방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지난 7일에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북방 영토가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어 최고의회는 국제사회의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기재된 일본의 북방 영토 결의안을 찬성 278표, 반대 0 및 기권 4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의원들은 유엔과 유럽평의회 및 나토와 유럽안보협력기구, 그리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및 아제르바이잔과 몰도바 등 4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지유회임 등 제3국 의회에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스테판추크 의장은 1945년 8월부터 9월까지 소련은 일본의 북방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북방 영토를 일본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북방 영토는 일본에,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는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최고의회의 결정을 받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일에 러시아에 의한 점령 상태가 이어지는 북방 영토에 대해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공평하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령 상태가 이어지는 북방 영토를 포함한 일본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슷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이 땅에 러시아가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에 의한 불법적인 점령 상태를 해소해야 국제법은 힘을 되찾을 수 있고, 유엔 헌장이나 국제적인 법 질서에 기반이 되고 있는 조약이나 협정은 점령자가 폐하고 어떠한 점령으로부터도 세계 국가가 보호되었을 때만 작동해야 합니다. 침략자는 반드시 패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기적인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북방 영토 반환 지지를 결정한 것은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반환에 활용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아직까지 일본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북방 영토 반환의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더욱 강력한 연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들의 북방 영토를 반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우크라이나의 북방 영토 반환 결의는 일본의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일본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방 영토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방 영토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면 그 다음으로 일본은 독도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방 영토 반환 결의도 우리나라로서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에 어떠한 정치적 액션을 일으킬지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카이가 수송기 개발을 위해 브라질에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임기무 주브라질 대사를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지난 5일에 군용 수송기 KC-390을 생산하는 엠브라에르사의 생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C-130 허큘리스에 대안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개발한 KC-390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문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이는 미국이 개발한 C-130 허큘리스에 대안으로 국산 수송기의 단계적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2032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항공기 개발에 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국제 파트너 없이도 MCX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군은 최대 3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과 최대 900km의 비행 능력, 그리고 7000km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행기의 엔진은 KC-390과 같은 2개의 터보팬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엠브라에르는 지난 5월에 엠브라에르 미디어 데이를 열고 브라질 공군이 사용하는 군용 수송기 KC-390의 산업 파트너를 모색한 바 있습니다. 남미 현지 매체들은 지난 6월 1일에 엠브라에르가 미디어 데이를 통해 KC-390 밀레니엄, 일명 KC-390M을 공개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390M은 엠브라에르가 설계하고 개발한 중대형 다목적 전술 항공기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송기와 의료 후송,
수색 및 구조와 공중구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화물과 군대 수송 및 특수작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엠브라이르는 2009년 4월에 브라질 공군이 요청으로 13억 달러의 개발비를 들여 KC-390M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KC-390M의 최초 개발체는 2015년 2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공군은 당초에 로키드 마틴의 C-130 허리케인 대형 수송기와 KC-130을 대체하기 위해 KC-390M 개발에 나섰습니다. KC-390M 개발은 브라질뿐 아니라 남미의 여러 국가들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 외에 칠레 공군이 6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며 브라질 공군에도 10년간 28대의 개량형 KC-390M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인도 역시 KC-390M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브라질의 엠브라이르사와 접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KC-390M 다목적 비행기는 20톤에 달하는 제트 엔진을 통해 짧은 활주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제트 엔진은 최대 26톤의 화물 운송도 가능하며 항공기 무게는 약 23.6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74.4톤입니다. 신형 중대형 다목적 항공기의 등장에 벌써부터 각국의 공군들은 KC-390M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 슈나이더 엠브라이르 디펜스 대표는 KC-390M이 네덜란드 공군의 차세대 수송기 교체 프로그램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공군은 현재 C-130 허리케인 수송기를 사용하는데 노후화된 수송기를 교체하기 위한 후보 기종의 KC-390M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브라이르는 KC-390M의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잭슨 CEO는 우리에게 시장을 열어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생각한다며 신규 파트너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엠브라이르의 신규 파트너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일단 미국의 보잉사와 한국의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이전부터 엠브라이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만큼 유력한 신규 파트너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KC-390M이 이전 보잉사의 C-130H 베이스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보잉사가 신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카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신규 시장 개척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지난해 중순에 공개한 신형 대형 수송기의 모습이 엠브라이르의 수송기와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미의 언론들은 카이가 지난해 중순에 공개한 신형 대형 수송기의 모습이 KC-390M과 닮았으며 그래서 카이의 수송기가 브라질 엠브라이르사와 협력을 통해서 개발될 것이며 개발이 된다면 카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이미 엠브라이르의 이제트 기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 등급인 티어1 공급처로서 국내 기업인 아스트와 카이는 이제트2의 중추적인 구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국내 기업인 아스트는 엠브라이르의 이제트2 기종 동체 제작 사업권을 미국 트라이엄프 그룹에서 1억 1,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인수하는 사업권은 트라이엄프가 엠브라이르의 이제트2 기종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항공기 동체와 후방 날개 일부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엠브라이르는 이미 한국 항공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엠브라이르는 2015년에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ERJ145를 도입하면서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롤스로이스사가 제작한 제트 엔진 2기를 부착하고 있으며 최대 거리가 2,800km인 50인승 소형 제트기입니다. 에어필립도 2018년에 ERJ145를 도입해 광주 김포 및 광주 제주 등의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에 신규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엠브라이르 프레터 600 제트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검사용 항공기는 한국 여객기와 전투기가 한국영공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미리 항로를 점검하는 기체입니다. 또한 엠브라이르의 C-390은 방위사업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844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1960년대에 한국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항공기 및 위성 제조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항공산업은 기술 및 자본력을 고려할 때 아직 미국과 유럽 및 러시아 등 항공 주요국에